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크로스. 거래량 실려주는 만큼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눌림목이 나온다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택은 전문가입니다. 자, 4월 15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최근에 또 조선주가 상당히 뜨겁죠. 자, 그리고 히든 종목이 방송 말미에 또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바로 화면 볼게요. 자,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잘 나가요. 그죠? 지금 2월달 중순부터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쭉 현재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21선 지지에서 5일선 지지로 바뀌죠. 그러면서 변동성 커지고 있죠. 자,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죠. 제가 항상. 자, 상승과 하락의 출발은 뭐라 그랬죠? 크로스. 골든크로스 났죠? 그러면서 21선 지지, 5일선 지지, 5일선을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그러면서 5일선을 타기 시작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진다고. 딱 그 패턴이잖아요. 딱 그 패턴. 그래서 크로스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거기다 거래량까지 실려주면 상당히 좋겠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제가 틀렸다라면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거래량 큰 변화가 없죠. 근데 외국인 수급이 그냥 끝장납니다. 그냥 2.4%, 2.16에서 4.18, 2%가 늘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쭉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MSCI 지수 편입 이슈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조선주들이 이렇게 안 갔잖아요.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되긴 했지만 대우조선해양, 그렇죠? 삼성중공업. 그렇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 이슈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벌써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3.9%가량으로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게 지금 오늘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세아제 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윗꼬리가 상승하는 구간 속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잡히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고 될 겁니다. 3월달에 FTSE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FTSE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MSCI도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한 이틀 3일 동안 조선주들이 또 같이 움직이는 것들은 또 수주 있죠. 1분기 선박 수주가 연간 목표치의 40% 벌써. 근데 앞으로 LNG 운반선하고요, LNG 추진선하고는 계속 우리나라가 수주가 들어올 겁니다. 호주에서 중국 쪽으로 그 LNG 운반선을 발주했었는데 글래드스톤 호라가 있는데 그게 바다에 서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버렸는데 그 배를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축구장 2배 크게 되려나? 그 정도 큰 배가 있는데 거기에 LNG가 터진다 생각해봐요. 즉사입니다. 즉사. 거의 수소폭탄급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 봐야 돼요. 엄청난 그런 게 있다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이 좀 밀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그때부터 그냥 싹쓸이 하는 거죠. 근데 2020년 초반, 2020년 초반까지는 적자 수주입니다. 1000억 정도 수주가 돼야 본전, 아니 좋게 봐도 본전입니다. 좋게 봐도 본전이고 한 100억 정도 수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 금액의 10%, 200억은 로열티를 줘야 돼요. 화물창, 그 LNG 보관 창고 있잖아요. 로열티를 줘야 되거든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2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수주를 받게 되면 1억 8천만 달러? 1억 9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받으면 손해요. 2억 달러 이상 가야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와서 결론은 2020년 하반기부터 2억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 넘는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또 신조선가 올라갔죠? 그래서 돈 되는 수주가 2020년 하반기, 2021년 초반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배를 수주를 받으면 바로 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수주했던 것들이 다 적자라는 겁니다. 최근에 또 조선 후판 가격도 올라갔죠? 원가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2020년까지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2022년도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적자라는 거죠. 올해까지도 적자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흑자는 2023년부터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 흑자 기대감이 언제부터 반영될지가 관건이에요. 일단 가긴 가요.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상반기에 반영이 될지 하반기에 반영이 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오늘 현대중공업을 두 번째 종목으로 다뤄봤는데 조선주는 앞으로 관심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저도 뭐 현대중공업을 한 5년 보고 매매를 한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달마다 분할 매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아, 분할 매수 귀찮다 그냥 지금 들어갈래 하신 분들은 뭐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박아놓고 한 5년 뒤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 철강주가 실적이 괜찮죠. 그러면서 관광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엔 제지주, 뭐 그 석탄, 유연탄 뭐 돌아가면서 다 해먹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히든 종목은 그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뒤늦게 좀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뒤늦게.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 나죠? 그런데 골든 크로스가 나기 이전이나 나고 난 후나 거래량이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할 때 변동성, 상승할 때 변동성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재미가 없어요.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게 상승인가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거래량.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대량 거래가 수만이 돼야 된다고. 딱 이게 보여주잖아요. 윗골이 안 잡히고 물론 여기서 잡히긴 했지만은 이거는 뭐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윗골이 안 잡히잖아요. 어제 세가제강 말씀드릴 때 윗골이 잡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 나올걸요 아마? 내일 쪽에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건 추가 상승이 다음 주 초가 되면 아마 꺾일 겁니다. 그렇게 봐요 저는. 그리고 요 히든 종목은 거래량대로 거래량 실려주는 만큼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언젠간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꺾이냐면은 상승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이런 식으로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상승 눌림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아마 지금 241선 이 부분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차 분기점은 자연스럽게 241선이 61,400원인데 61,000원을 볼게요. 그냥 조금 낮게 61,000원으로 보고 여기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7만원. 전고점 아랫부분이죠. 그래서 이 241선 돌파 여부를 1차 분기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그 돌파가 되게 되면은 목표 주가는 7만원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늦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